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유형을 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문 보면은 여기 이문을 보면 여기는 이제 변내당이라고 나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당초처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당초처분 이렇게 딱 나오면은 명령제기가 나왔구나. 명령제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형성제기는요 원처분이라 그래요. 당초처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약속된 법학적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딱 용어를 보는 순간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재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초처분 하는 순간 아하하하 이건 명령제기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초처분에 불복해서 뭐 했다?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당초처분이 자 재량권의 범위를 일정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 뭐라? 사업정지 3개월 변경하라. 3개월로 변경하라. 이거 뭐예요? 변경 명령 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처분이 나온 거예요. 앞에 당초 처분을 말하니까 뒤에 변경 명령 제기가 나오겠구나.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기업소가 이제 그날 가백에 송달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제소 기간 할 때 그날 제기업소가 송달된 바로 그날부터 90일 이내죠. 그 다음에 그 A 시장이 명령 재결에 따라서 처분을 해요. 명령 재결에 따라서 처분을 해요. 근데 요게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접근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의 다수설은 요거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자 그래요. 그런데 판례는 당초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달라서 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함정에 빠져요, 여기가. 그래서 아까 당초 처분, 명령 재결,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 재결에 따른 처분이 나오면 원래 학설 다수설은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왜? 명령 재결은 그 청구인 있죠. 심판 청구인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명령 재결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명령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그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청구인한테. 즉 행공특법권이 국권직관이 비로소 발생한다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접근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접근해. 이리 접근해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고. 명령 재결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달리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쭉 내려가는데 보실 거 없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취소의 대상과 자, 제소기간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랬어요. 25점 있죠? 자, 문제의 소재에서는 그냥 바로 내려오면 돼요. 갑이 자, 변경 처분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재개에 다투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 변경에 불구하고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있죠.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문제로 이제 구성을 하면 돼요. 첫째, 취소의 대상이 문제된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취소의 대상 문제 이렇게만 쓰면은 사실 점수가 높지 않아요. 여기 뭐 쓰라고요? 법률 규정이에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소송의 대상적 개원에서는 뭐가 나오죠? 19조 나오죠. 행정법 제19조와 2조 1항이니까 19조를 따져서 그냥 19조만 들어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9조와 2조 1항 1호에 의하여 소송의 대상이 문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고 두 번째는 제소기간은 20조예요.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소송의 제소기간이 문제된다. 이렇게 해서 법률 규정이 반드시 언급되도록 하세요. 요거 법률 규정이 반드시 어디서 문제 소재에서 법률 규정이 반드시 언급돼야 돼요. 여기서 거의 막 2, 3점 차이 나. 2, 3점 매번. 그러면 만약에 세 문제다 그러면 벌써 10점 차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세요. 이 법률 규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취소의 대상 이제 변유변내 변내당. 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자,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 변경 명령 재결을 놨죠. 에 따라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한 경우, 이때 학자들은 요 유리하게 변경하는 요 처분을 시송의 대상 삼아라. 이게 다수설이에요. 거의 통설적인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거 아니야. 자,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재가 위법하다. 그죠?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재, 그것조차도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송의 대상은 변내당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이 아니다. 학자들은 변경 처분하는데 다수설이 변경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그러면 당초 처분이니까 날짜는 당초 처분 일자가 처분의 날짜가 되고 변경된 내용은 변경 처분 이름, 변경 처분의 이름이 변경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이름이 3개월 영업 사업 정지였잖아요. 변경 처분의 이름이. 날짜만 당초 처분 날짜를 여기다 붙여주면 변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요걸 모르는 사람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송은, 행정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또는 행정심판초가 있을 때의 기간은 제에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안 날부터 혹은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또는 제기를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내에 제기해라. 이 말은요, 밖으로 넘어가면 제기 절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경과하면 못한다. 근데 이 경과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법학적으로. 이제 갑은 제에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인 2013년 10월 4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거 이제 사례 문제 보면서 읽는데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설문 해결이 없네. 설문 해결이 지워져 버렸나? 설문 해결, 그렇죠? 시송의 대상은 변내당 변경 내용의 당초 처분이 2013년 6월 7일자 3개월 사업정지이고, 취소송은 제에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이 2013년 10월 4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취남원 변내당이 나올 때는 이 부속론적으로 제소기간을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산문은 뭐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변내당. 계속 똑같은 문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서하고 취소 인용 재개서가 나왔어요. 자, 이럴 때 그럼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있잖아요. 원고적 격이 없죠. 이 사람은 원고적 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고적 격은 누구만 있어요? 취소의 피고적 격은 처분청만 있죠. 그죠? 처분에 관한 행정적인 처분청만 되죠. 따라서 직접 상대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피고가 나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절대로 당사자가 될 수가 없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갑이 제기하는 시송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건 정말 있잖아요, 큰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물음이에요. 시송은 가능하냐 이게요, 대원피업 재관행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대원피업 재관행이에요. 자, 물어보겠다. 한번 봅시다. 갑은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의 시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자,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은 누가 받았냐면요. 안 나왔네. 을이 있네, 을이 있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거예요. 을이 제기했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을이 제기했고, 갑은 갑자기 번개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이 여기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이루어진 허가처분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송을 제기하는데, 자,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의 시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봅시다. 갑이 제기한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 취소송이죠. 자, 재결 취소송이네 이거요. 그죠? 이 가능한 것과 관련하여 첫째, 갑이 제기한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 취소송이, 자, 동법 제19조 본문소송의 형식인지 19조 단서소송의 문제, 이렇게 쓰는 답안이 저밖에 없어요, 실무에서.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이 교수님들 사례집을 보면. 두 번째는 단서소송이라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꼭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요, 아예 문제의 소재는 달달달 외우세요. 이렇게 외워놓고 쓰면 그냥 자연스럽게 점수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19조라는 법 이름이 나왔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갑이 제기하는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 소송이 동법 제19조 법문 소송인지 동법 제19조 단서 소송 형식인지 여부 판례. 자,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재결청 원처분 취소 행성 재결을 한 경우에 재항제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소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재결에 대하여 항소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자,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자,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요.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요. 그럼 원처분의 상대방은 뭐예요?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이 사람은 심판 청구인 적격도 없고 취소의 원고 적격도 없어요. 근데 제3자는 뭐예요?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예요. 침입적 효과를 받은 제3자가 이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서예요. 자,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 딱 하는 순간 뭐예요? 딱 하는 순간 이건 절대로 법문소송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학설 중에 이게 법문소송 형식이 이제 법문소송 형식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 재결 취소송이 그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성질상 최초 처분이므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최초 처분이라는 뜻이 뭐냐면 침입 효과를 발생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 그러면 그 재결 아니야. 침입 효과를 최초로 발생하면 무조건 처분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질상 최초 처분이라는 법문소송 형식이고, 이 단서소송 형식은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재결청했다. 첫 번째는 재결청했고, 두 번째는 원처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형성 재결한 거다. 이 구조를 보고 그렇다면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소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처분이 아니고. 뭐예요? 원처분이 아니고 재결에 대한 봐서 왜? 원처분 수익적이니까. 수익효과니까. 자, 그래서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은 재결적인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처분 취소하는 형성 재결. 자, 취소하는 형성 재결이다. 자, 갑은 수익적 처분인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 원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갑에게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처분 취소한다는 통지. 자, 이 형성 재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형성 재결이 나오면 형성 재결서를 갑에게는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쵸? 형성 재결서는 누구한테 줘요? 을에게 정본으로 줍니다. 재결서 정본 줍니다. 그럼 갑에게는요 안 줘요. 그럼 뭘 주느냐? 이 형성 재결 때문에 너한테 준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소 처분서를 보내요. 근데 취소 처분서를 보낼 때 처분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근거, 법률상 근거일 때 그 사실상 근거로 재결서를 첨부해요. 이 재결서가 나왔다. 재결서 부본을 청구해요. 거기다. 그래서 청구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그 취소한다라는 그 취소 처분서는 처분서예요? 아니에요? 처분서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너 있잖아, 미안해. 너 형성 재결 때문에 너한테 줬던 수익적 처분 취소되었네라고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을 통지 불가해요. 단순한 사실을 통지 불가하면 이건 뭐예요? 통지행위예요. 통지행위, 사실행위인.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러면 자, 이 형성 재결은 자, 최초의 원처분은 수익적이어서 이 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취소한다는 취소 처분서는 취소 처분서가 아니고 취소 인용 재결은 형성 재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지 행위에 불과해서 이건 사실행위라서 취소의 대상이 안 되고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형성 재결만 남아있다. 따라서 갑은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죠? 갑이 제기하는 허가처분 취소 인용 재결 취소송은 동법 제19조 단서소송 형식이에요. 근데 단서소송 형식이면 다 아나요? 19조 갔더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그렇다면 이거 자, 인용 재결 취소송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냐는 거. 이게 판례가 중요해. 판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뭐냐 그랬더니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래요. 이법이래요. 재결에만 있는 이법인데, 그럼 이법이 뭐가 있어요? 이법이 주, 내, 절, 형이에요. 그래서 자, 재결청에 관한 구성 이법, 이거 뭐예요? 주체의 이법이에요. 이건요. 재결의 절차 이법 있죠? 절차의 이법이에요. 재결 형식의 이법죠? 형식의 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절차 형식은 어디에 있는 뭘 위반한 거 이거요? 요건 뭘 위반한 걸까요? 이건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거예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은 재결만이 위반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법은 처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은 절대 이 법이 안 돼요. 행정심판법을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원처분에 없고 재결에만 있게 되는 건 맞아요, 이건요. 그죠? 그런데 내용의 위법이 문제가 돼요. 내용의 위법은요, 이거는 원처분에도 적용이 되고 재결에도 적용이 돼요. 왜 그래? 내용은 실체법 위반이기 때문에. 실체법 위반이어서 원처분이 실체법 위반이면, 즉 재량행위라면 일탈남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일탈남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냐라고 다시 한번 자기 시정의 입장에서 또 판단하는 게 행정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내용의 위법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내용의 위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의 위법이 뭐냐 했더니 이거래요. 위법 부당하게 행한 인용재결만 내용위법이래요. 즉 인용재결만 내용위법이에요. 각하재결은요? 내용위법이 아니에요. 사정재결? 내용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사정재결도 처분은 위법하나 형식이 기각재결이에요. 사정판결이 처분은 위법하나 형식이 기각판결이에요. 따라서 기각재결, 기각판결이기 때문에 기각재결이어서 내용위법이 안 돼요. 독특하죠? 그래서 위법 부당하게 인용제기를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인용제기를 경우가 내용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치동을 제기하면서 위법 부당성을 그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부당이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이건요, 행정심판이니까. 그럼 사안의 경우 갑이 제기하는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 취소 인용 재결 소송은 원처분인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의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 취소 인용 재결의 내용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다. 그죠? 내용과 다른이에요. 내용과 다른, 그러니까 없음이에요. 원처분에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다. 이렇게 문장을 조심하세요.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 문장의 순서를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갑이 제기하는 허가 처분 취소 인용 재결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설문의 결 갑은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 취소 인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 취소의 타입 1의 1-1-2예요, 지금.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례 창작 문제에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판례 창작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당초 처분서와 변경 처분서, 이거 완대주실변, 영업제한 처분이 완대주실변이에요. 완대주실변에 해당하는 처분이 영업제한 처분. 또 뭐가 있죠? 완대주실변에 해당하는 처분이 3개가 있어요. 3개. 이게 딱 시험 문제 사례에 나오면 나 무조건 완대주실변 써야지 하고 쓰면 돼요. 영업제한 처분. 그 다음에 집합금지명령. 코로나 때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명령. 거기 뭐라 돼 있어요? 날짜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 요소가 2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도선선박업 허가. 저기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도선선박업을 하는데 톤수와 그 다음에 승객수. 영업제한 처분은 1-3주 토요일과 영업시간. 자, 영업제한 시간. 1-3주 토요일과 시간. 이게 둘로 이루어져 있고, 집합금지명령은 일자와 시간 둘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도선선박업은 톤수와 승객수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계속 중이던 2010년 8월 25일 구청장 어른 갑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자 오전 10시까지 딱 2시간을 연장했어요. 2시간을 연장하면서 의무휴업일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그럼 이게 완대주술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청장 을은 본안전 항변에서 자 4월 자 위에 있는 4월 2014년 11월 24일자 11월 24일자 11월 24일자 처분은 변경된 2016년 8월 11월 14일인데 여기 24일자 그 다음에 2010년 8월 25일 자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됐다. 흡수되어 즉 흡수되어 소멸 갑이 제기한 시정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청장 의뢰 주장은 타당한다. 이렇게 났어요. 자 흡수되려면 요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건이. 근데 요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갑이 제기한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돼야 한다는 구청장 의뢰 주장이 타당한가와 관련하여 자 11월 24일자 처분이 변경된 8월 24일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문제다. 일단 물어본 문제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흡수되어 소멸한 여부 자 완대주술변 특사 정요 후치 춘해성납을 후불 종요치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정 못 외우겠으면 완대주술변이라도 외우세요. 자 기존의 행정처분은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른 경우 자 기존의 행정처분은 구성 요소가 복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변경 내용이 복수인데 내용이 구성 요소인데 복수인데 그 중에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그게 전체가 다 바꿨으면은 참 깔끔할 텐데 부분적인 내용들만 바꾸면 어떻게 될 거냐. 자,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제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죠. 주실변. 주요 부분을 실제로 변경하는 내용인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 시송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 종전 처분이 효력 상실 이거를 뭐라 했냐? 흡수된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은 흡수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철회. 직권 처리에 해당한다고 이거. 직권 처리에 흡수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흡수됐든 어쨌든 간에 소멸되는 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후속 처분의 내용이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했어요. 일부만. 그러니까 시간 날짜와 시간인데 시간만 그리고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 이거 아닌 경우 이 말은 뭐예요? 요일 안에는 24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불가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일 안에서만큼은. 근데 요일이 바뀌어져 버리면 다른 시간대가 돼서 그때는 불가분적이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속 처분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시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완대 주술변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유형할 때. 그래서 사안의 경우 자, 처분 중에 의무 휴업일 지정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시간 제한만 이제 연장했다. 추가하여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그 성질상 종전 처분의 나머지 내용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죠. 왜? 1-3주 토요일 내 종전처분 1-3 토요일 내에서는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24시간 내에서는 이게 잘라질 수 있잖아요. 가분적이잖아요. 따라서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 이거에다가 좀 점수를 더 맞고 싶으면 이는 소폭 변경이다 이렇게 쓰시면 좀 점수를 더 맞아요 이거요. 요게 요 말이거든요. 따라서 2014년 11월 24일자 처분은 변경된 8월 24일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럼 설문의 얘기가 되게 잘 써야 돼요. 자,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0년 8월 20일자 처분으로 종전 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11월 24일자 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8월 25일자 처분이 병전. 자, 이건 처분의 병전이 중요합니다. 병전하면서 처분 상대방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해요. 규제 내용을 병전하면서 함께 형성해요. 병전하면서 함께 형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병합심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병합심리를 해야 된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타입 4부터 나머지 이제 타입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